안녕하세요. 황병준 TV입니다. 오늘은 니체의 인생놀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책은 생각하기에만 해도 답답하고 어렵고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읽고 싶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소크라테스 상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려고 수많은 시도를 해봤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못 읽다가 작년에 한번 끝까지 참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책을 딱 덮었을 때 허무감. 대체 뭘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읽어는 다 봤죠. 근데 책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읽고 나서 자기가 어떤 감명을 받든지 뭐가 이해가 되든지 뭘 알게 되든지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읽고 나면 허무하고 머릿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스피노자 뭐 다 읽어봤죠. 뭐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서부터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까지 뭐 다 읽었는데 뭐 머리에 별로 남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구장창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책을 왜 이렇게 어렵게 쓸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었어요. 근데 아, 동양의 철학책 있잖아요. 공자, 노자, 맹자, 그리고 장자가 쓴 책, 그리고 뭐 도덕경,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주역, 역학 뭐 이런 걸 다 읽어봐도 근데 동양 고전 책들은 뭐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잖아요. 한비자라든가 뭐 묵자라든가 이런 얘기를 딱 보면. 근데 저는 니체에 관해서는 시도조차 하지도 않았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그 철학자를 알수록 그 사람이 쓴 책은 어렵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랬다가 작년인가 그 유튜브에 강신주라는 분, 우리나라의 철학자죠. 감정수업을 쓰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 책을 이분 몇 년 전에 이제 읽었는데 그분이 한번 EBS인가 거기 어디 강좌에 나온 걸 봤어요. 그런 다음에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철학에 대해서. 그분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한 30편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서양의 어떤 철학자들을 총망라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시크하고 그리고 말도 굉장히 투박하고 근데 재밌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가식 없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니체란 책을 일단 읽어보니까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어려운 철학자가 아닌 거예요. 이분의 생애는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니체의 연보를 읽어드릴게요. 1844년 10월 15일 프로이센 작센주 작은 마을 레겐에서 태어남. 1858년 명문 추어포르테 장학생으로 입학. 1865년 고전문헌학의 교수 리틀과 동시에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옮겨 그의 제자로 고전문헌학을 전공. 1869년 고전문헌학 원예 교수로서 바젤 대학에 부임. 5월 스위스 프리푸션의 바그너를 찾아감. 1878년 너무나 인간적인 책을 출판. 바그너와의 우호관계가 파탄. 1882년 힘에 대한 의지라 총칭되는 유고집은 거의 이해부터 1888년에 걸쳐 쓰이게 된다. 1884년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 일부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제목은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889년 1월 3일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에서 기절. 이후 10년간 정신질환을 앓음. 1894년 여동생 엘리자베트 니체 문고를 설립. 니체의 조수이자 친구인 하인리 퀘셀리츠 일명 페터 가스트를 배제하고 직접 출판에 착수. 1900년 8월 25일 독일 바이마르에서 사망. 56세에 사망하셨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다 가신 것 같아요. 하늘 높이 뻗어오르려는 나무, 그런 나무가 혹독한 비바람과 거친 기후 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그래, 인생이 그렇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다음 장에 너희가 높이 나서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다리를 이용하라. 남의 힘을 빌려 오르지 마라. 타인의 등과 머리 위에 오르지 마라. 이 말도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마다 빨간 볼펜을 들고 줄 긋고 그 다음에 그때 생각난 거를 책에다 적습니다. 근데 이제 도서관에서 빌린 거는 그렇게 못 하겠죠.
그래서 저도 그 어렸을 때도 야망 같은 게 있잖아요. 목표가 있고 높은 곳에 오르고 싶고 그런데 뭐 부모님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지인이 막 나서서 도와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의 힘을 빌려서 오르지 마라 이 말이 탁 하면서 너 그러지 마라 하면서 저를 꾸짖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악과 독이야말로 사람에게 극복할 기회와 힘을 주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네, 좋은 말이죠. 서문은 편집자가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니체는 지금 살아있는 인간을 위한 철학을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철학자들은 그동안 도덕이라는 허상 안에서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 존재할 것임을 설파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없다. 현실은 철저하게 비도덕적이고 도덕이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니체 사상의 기본 전제다. 니체가 바라본 삶이란 힘에 대한 의지다. 니체는 또한 삶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로 아모로 파티를 내놓는다. 아모로 파티, 김연자 씨가 부르는 이는 운명에 대한 사랑, 운명애로 풀이되는 말이다. 난 이런 말인지 몰랐네요. 운명의 필연성을 긍정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록 인간 본래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인의 절대가치는 긍정과 이음뿐이다. 그의 사상은 21세기 들어 더욱 그 가치를 바란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 자기 자신의 개별적 생애 가치를 놓쳐버리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길을 찾는데 등대가 되어줄 삶의 교과서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것이다. 19세기까지 서구에서의 절대 가치와 진리는 기독교였다. 니체는 기독교 도덕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치를 믿게 하는 종교라 해석한 것이다. 그런 도덕은 진짜가 아니며 살아있는 인간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여겼다. 그렇다면 근대의 금정과 이유는 현대의 새로운 절대 가치가 될 수 있을까? 니체는 이것을 신의 대체물로서의 가치라 여겼다. 다시 말해 니힐리즘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니힐리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우리는 영원한 무의세 속에 떠다니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적고 있다. 또한 유고를 정리한 힘에 대한 의지에서는 지금의 도덕에 대한 의심이 이 세계를 석권하게 될 것이다. 근거 없는 희망, 알맹이 없는 치유의 말들이 횡행하는 지금 내 운명을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힘을 키워나가려는 독자에게 이 책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언을 해줄 것이다. 이게 편집자가 쓴 내용이에요. 서문을 지나서 첫 걸음은 자신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자신이 하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거기에 얽매어 놓기 때문이다. 자신을 존경하면 나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인간으로서 경멸당할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자신의 평판 따위에 신경 쓰지 마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잘못된 평가를 내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원하는 평가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실제로는 미움을 사고 있지만 사장님, 선생님, 부장님 등으로 불리는 것에 일종의 쾌감과 안심감을 느끼는 인간이 되고 만다. 하루를 끝내며 반성하지 마라. 업무를 끝내고 깊이 반성한다. 하루를 끝내고 그날 하루를 돌이켜 반성한다. 그러면 자신과 타인의 흠이 눈에 들어오고 결국 우울해진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분노를 느끼고 그놈의 가증스러운 놈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때문에 대부분은 불쾌하고 어두운 결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냉정한 반성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저 피곤하기 때문이다. 피로에 지쳐 있을 때의 반성 따위는 모두 우울감에 빠져드는 함정에 불과하다. 피곤할 때는 반성을 하거나 돌이켜보거나 더군다나 일기 같은 것을 써서는 안 된다.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거나 누군가에 대한 증오를 느꼈을 때는 피곤하다는 증거이다. 그럴 때는 당장에 자신을 쉬게 해야 한다. 굉장히 다른 책하고 다른 얘기를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할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하루를 끝내며 반성하고 명상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라고 책이 제가 읽은 책 중에 99%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의 얘기를 하네요. 니체는 역시 대단한 철학자인 것 같습니다. 피곤할 때는 푹 자라. 도박, 종교, 유행하는 피로해소요법, 비타민, 여행, 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피곤할 때는 자랍니다. 누구나 한 가지 재능은 있다.
그 재능이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도전을 계속한다면 자신의 한 가지 재능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니체의 특징이 그 일반 어려운 철학자처럼 굉장히 형이사각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언어의 유의를 느끼며 못 알아듣는 말들을 계속하지 않아요. 이렇게 짧은 말로써 그 생각을 담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딱 들으면 그렇구나. 피곤하면 그냥 푹 자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사랑받는 철학가인 것 같아요. 좀 쉽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이 되라. 자제심이란 자신이 현실적으로 행하는 그 자체이다. 자신이 왜를 알면 길이 보인다. 유명한 경영자와 부자의 방법을 배우더라도 자신만의 방법은 알 수 없다. 이것은 진실이다. 약 하나를 보더라도 그 사람의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타인의 방법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문제는 일단 자신은 왜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왜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 왜 그렇게 되고 싶은지,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확실하게 구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0대가 되면서부터 경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게 악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 그리고 더 빠른 방법, 그리고 크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책에서 얻으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조지 소로스나 워런 버핏이나 짐 로저스라든가 아니면은 빌 게이츠라든가 이건희라든가 이병철이라든가 정주영이라든가 그 사람의 자서전, 위인전, 그 사람들이 했던 방법을 저희가 구사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환경,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뭐 달란트라든가 능력, 그런 게 다 틀리니까요. 근데 읽고는 봐야죠. 주식을 하려면 주식안에서 많은 책을 섭렵해야 되고, 만약에 부동산을 하고 싶으면 부동산에 가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책은 그 수많은 책들을 읽고 난 다음에 자신의만의 방법을 찾아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자.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주입을 시켜주죠. 넌 나중에 의사가 되라, 판사가 되라, 뭐 기업가가 되라, 예술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라나면서 자기가 뭐가 적성에 맞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시험 보고 대학 학과를 선택할 때도 그냥 그때 인기과,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과, 그리고 명예가 있는 그런 학과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나 제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그랬었으니까요. 항상 새로워져라. 인간은 항상 탈피한다. 항상 새로워진다. 언제나 새로운 삶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필요했던 것이 지금은 필요 없게 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신을 판단하는 것, 남을 평가를 듣는 것은 자신의 탈피를 촉진해 주는 것이다. 더욱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찾고 싶은 사람에게 지금까지 진실하게 사랑한 것은 무엇이었나? 자신의 영혼을 드높인 것이 무엇이었나? 무엇이 자신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기쁘게 하였는가? 지금까지 어떤 것에 몰두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때 자신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당신 자신이다. 호기심에 휘둘리지 마라. 호기심은 자신의 능력을 발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을 만큼 인생은 길지 않다. 공포심은 자신의 속에서 싹튼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의 4분의 1은 공포심에서 비롯된다. 공포심의 정체란 지금 바로 자신의 마음 그 자체이다. 물론 그것은 스스로 어떻게든 바꿀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이니까. 몸모를 위해 하는 행위를 그만둬라.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몸멋을 위해 하는 행위는 천박하고 탐욕스러운 것이다. 친구를 바라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라. 가능한 한 많은 친구를 바라거나 만나자마자 친구로 인정하고 항상 누군가 동료와 함께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것은 자신이 위험한 상태란 증거이다. 왜 고독한 것일까?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가벼운 친구가 아무리 많더라도 고독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다. 눈속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힘만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해야 한다.
자신의 발로 높은 곳을 지향하여 걸어가야만 한다. 거기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고통이다. 무한한 풍요가 자신에게 있다. 다시 말해 풍요로운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자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제가 여기까지 읽은 게 이제 40페이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 짤막짤막한 문장을 읽으면서 촌철살인적인 어떤 그런 감동이 가슴속에 막 전해져 왔는데, 이 42페이지를 읽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뭐 인간에 대하여란 책에 니체가 쓴 내용 같아요.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영웅적 인간. 전해받은 것, 혹시 강요당한 것, 그것이 사람이 내면의 공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용하는 부끄러운 말이자 그 공고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 따라서 위대한 인간에 대한 모욕이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바로 모든 사람 속에 전해받거나 강요당하는 일이 가장 적은 인간이다. 그 또한 모든 왜소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만약 자기 자신과 이웃과 평화롭고 평범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삶은 얼마나 쉬운 것이겠는가. 또한 그가 파고들 수 있는 잠자리가 얼마나 편안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모든 질서는 삶이라는 것은 사상의 기분 전환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속에서 느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사람은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을 절대 찾아내지 않을 것이라고 자연의 악의적인 법칙은 말하고 있다. 제가 지금 읽은 내용이 이해가 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는 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에 가는 이걸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철학책에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책이 재미가 없고 어렵다고 느껴지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정규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4년제 대학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읽은 책이 1000여 권이 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소크라테스의 향연이나 뭐 이런 책들을 보면서 항상 이런 게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게 왜 문제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강신주 철학자의 강존수업이라는 그 책과 그 사람이 유튜브에서 했던 그 강의를 딱 들으면서 이랬대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말기에 서양 문물이 일본을 통해서 막 들어올 때 여러 서양 문물의 책들이 많이 들어왔답니다. 근데 그 책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뭐 소크라테스가 뭐 그 책이라든가 뭐 아리스토 플라톤 무슨 수많은 철학자들이 쓴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은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서양 문물을 먼저 접했으니까 그 학자들이 먼저 그 접한 거를 갖다가 번역을 한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자가 그걸 읽고 그걸 다시 일본어에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학가를 나와서 학위를 딸래는, 그러면 대학원을 가잖아요. 그럼 대학원생들이 할 일이 없을 때 그 언어가 좀 강한 사람은 뭐 독일어를 배웠다, 뭐 프랑스어를 배웠다, 뭐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 없을 때 자기가 직접 그걸 번역해 본답니다. 근데 원어민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철학책,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번역한 번역서가 없대요. 그리고 일본에서 수많은 책들을 들여오면서 그 책들을 번역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미를 해서 써놨기 때문에 뭐가 뭔 말인지 강신주 철학자 자신도 모르겠답니다. 그런 말을.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면서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일 나은 거는, 그래도 만약에 이제 독일 철학책을 일본 사람이 번역해 놨는데 그 번역한 책을 갖다가 그대로 한국말로 옮겨만 적으면 그나마 약간은 이해할 수 있는데, 자기 생각을 거기다 가미해 놓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잡지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언어학자가 그러는데, 앞으로 얼마가 지나면 전 세계에 6개의 언어만 남게 된답니다. 영어, 한국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딱 6가지만 남게 된대요.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랍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못할 일본어를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엉터리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서 우리들이 함부로 자연스럽게 철학
책에 대해서 다가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철학책을 읽고 이해를 못하는 거에서 자괴감이 약간 예전에는 느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전혀 느끼지 못해요. 이런 내용을 딱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한 이름은 밝히는 뭐 책 사보면 알겠죠.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이 철학적 수준이 지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냥 딱 찍어서 읽어볼게요. 그러나 자기를 양보하고 사물을 즐기고자 하는 유약함 때문은 아니다. 그 자신이 만든 최초의 희생인 것이다. 영웅적 인간은 자기 생활의 안부, 스스로의 미덕과 악덕, 그리고 자기의 척도에 의한 사물의 측정을 결멸한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사물에 있어서 이 절대적인 심연을 보기를 바란다. 그의 힘은 그런 자기의 망각 속에 있고 그가 자기에 대해 생각할 때는 그 높은 목표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그에게는 자기라고 하는 것이 쓸모없는 녹과 같은 것으로 자기 배우와 자기 발밑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40페이지까지는 이제 간결한 문장으로 마음에 와닿던 게 여기에서부터 딱 보다가는 이제 짜증이 확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우리가 원하는 짧은 문장들이 계속됩니다. 55페이지서부터 기쁨이 아직 부족하다. 더 기뻐하라.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충분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고 몸의 면역력 또한 높여준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참지 말고 사양하지 말고 기뻐하라. 웃어라. 솔직한 마음으로 아이들처럼 기뻐하라. 기뻐하면 사소한 일들은 잊어버린다. 타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도 옅어진다. 주변 사람들도 즐거워할 정도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인생 더욱더 기뻐하라. 기쁨,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예서 뽑아왔네요. 여러분 이게 딱 와닿지 않아요? 저희 무슨 영웅이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번역보다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의 약간 예상대로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317페이지까지 맨 끝에 문장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단서를 발견하라. 그리스적인 것은 모두 동양적인 것의 위대한 첫 결합의 종합이며 그렇기 때문에 유럽적인 영혼의 단서이자 우리의 신세계의 발견이기 때문이다. 이게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은 한 3분의 2 정도는 짤막한 문장으로 돼 있어서 참 읽으면 기쁨이 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요 사이에 읽어본 철학 중에서는 가장 재미있던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차이, 그 책에 대해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